파이솜입니다. 여자 배드민턴의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땄을 때 외신들은 한국이 무기 기반이 아닌 종목에서 첫 번째 금메달을 땄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외신들조차도 총검, 활애, 무기 종목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특징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기가 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압도적인 실력을 보이는 것은 그저 우연인 것인가? 그런데 펜싱과 사격도 너무나 훌륭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무려 금메달만 5개, 전 종목을 휩쓸어버린 양궁이 핵심 종목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샤쇼 프랑세가 소개하는 것처럼 양궁이 올림픽의 정식 종목인 이유는 이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스포츠이기 때문인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양궁은 인류 문명의 발전과 함께한 종목이며 생존을 위한 사냥과 전쟁을 위한 도구로서 기원전 1200년 히타이족과 아시리아인들이 전장에 활을 들고 나온 것이 그 시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활을 쏘는 대회는 중국의 주왕조 시대로서 기원전 256년 사이에 개최되었던 기록이 있다고 전한 기사인데요. 이 무구한 역사 속 우리 옛 선조들의 활 실력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서구의 신화적인 인물들에 비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현 시점 가장 활을 잘 쏘는 민족이 우리임은 전 세계가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한국 양궁에 대해 현 시대 스포츠 최고의 왕조라고 표현하였는데요. 파리올림픽 공식 웹사이트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 5개를 비롯 7개의 메달을 획득했고 양궁에서 공동 2위에 오른 프랑스와 미국은 각각 1개의 은메달과 1개의 동메달을 수확한 수준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프랑스의 매체 바미뉴트는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대한민국 양궁의 강력함을 묘사하고 있었는데요. 기사는 비록 프랑스가 한국에게 패배했지만 이는 프랑스 선수들이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서 그것은 오직 전설적 영웅으로 구성된 팀만이 대한민국을 이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기사가 말하는 그 영웅들은 바로 반지의 제왕의 레골라스와 로빈 후드, 마블의 호크아이였는데요. 이렇게 영화나 신화 속 무적의 궁수들이 어벤져스를 구성해야 겨우 이길 수 있는 팀이지 사람으로 구성된 팀은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영미권의 양궁 커뮤니티에도 활로 유명한 판타지 소설 속 종족인 엘프로 구성된 궁수들과 한국 궁수들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하는 질문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사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한국 양궁이란 점이 조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번 올림픽에서도 압도적인 실력을 선보이자 전 세계 매체들은 한국 양궁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엄청난 분석 기사들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모아놓고 보니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외신들이 대한민국 양궁이 최강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는 크게 5가지 정도로 분류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이탈리아의 스포츠 문화 매체 울티모 우어모는 활과 관련된 역사와 전통이 한국 양궁을 강력하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사는 고대 중국인들이 한반도에 사는 주민들을 동방의 활쏘기에 능한 사람들이란 뜻으로 동이족이라 불렀다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7,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은 사실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이 고대 스포츠의 대가들이라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기사는 올림픽 종목에서 양궁은 한국이 독재한다는 것이 룰인데 경제적, 지정학적, 인구학적으로 그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가 이렇게 한 종목에서 독재를 자행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미국이나 중국, 심지어 러시아가 양궁 대회에서 이렇게 계속 우승한다면 그나마 받아들이기 쉬울 텐데 한국이 이렇게 계속 우승하는 것은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역사적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에는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이라는 인물이 있다는 기사는 그는 파리가 몇 마리 날아다니며 괴롭히자 활과 화살로 그것들을 쏴서 죽일 정도의 실력이었다면서 그의 이름조차 숙련된 궁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했는데요. 게다가 한국의 군사 역사에서 궁술은 훨씬 더 구체적인 가치를 지니는데 한반도에는 언덕과 산이 많았기에 국경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방어 도구도 근접 무기보다는 활이었다고 설명한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각궁이라는 물소불로 만든 한국인들이 발명한 활이 있는데 기존 활에 비해 정밀도가 훨씬 높은 활이었다고 소개했는데요. 이 활은 사거리도 엄청나게 길어서 무려 최대 350m에 달했고 무관들의 과거 시험에도 활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역사에서 활은 군대만의 전유물도 아니었다는 기사는 왕과 귀족들부터 일반 백성들도 널리 즐기는 스포츠였다면서 역사서 얘기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고 소개했는데요. 궁술은 인의 길이다. 궁수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한다. 게다가 미국의 민속학자이자 인류학자였던 스튜어트 큘린의 저서 한국의 놀이에 의하면 과거 한반도에서는 활을 쏘는 것이 오락의 한 형태이기도 하여 마을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쏘기 행사가 열렸는데 1900년대까지도 이런 대회는 유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활쏘기 수련은 최근까지도 국가적 자부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기사는 궁술은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자 나아가 한국 문화의 일부라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양궁 종목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양궁이 강한 두 번째 이유는 포르투갈의 스포츠 저널리스트 리자 파랄타 고메즈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전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한국 양궁의 체계적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은 올림픽 양궁에서 43개의 메달을 보유하고 있고 여자 단체팀의 경우는 1988년 이후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은 한국의 시스템에서 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요. 2012년에 로이터 통신은 한국 여성들은 대대로 김치를 담궈왔기에 미세 근육 활동에 더 능숙하다면서 김치 담그기에 필요한 섬세한 손길과 활을 당기는 손길이 닮아있고 젓가락을 잘 쓰기 때문에 손재주가 좋아서 도움이 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었다는 그녀는 실제로 한국 양궁이 정말 강한 이유는 한국의 시스템 때문이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는 많은 유소년들이 초등학교의 클럽 활동을 통해 양궁을 처음 접한다면서 한국 초등학교들의 양궁 장비는 전문 선수가 사용할 수준이라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클럽 활동은 관역을 맞추는 것보다 활을 쏘는 자세에 중점을 둔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실업 양궁 클럽이 30개, 대학팀도 30개가 있다면서 대학 졸업 후엔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남자 양궁 세계 랭킹 1위인 브라질의 마르쿠스 달메이다는 한국 양궁의 인프라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외국의 양궁 선수들이 평생 쏠 화살을 고등학교 이전에 쏜다. 우리 임시현 선수에게 패해 8강에서 탈락한 멕시코 대표 알레한드라 발렌시아 선수 또한 자국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양궁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금메달은 한국이 가져갔지만 나도 열심히 노력했고 기술적으로도 좋았다. 하지만 바람을 계산하는 부분에서 한국은 바람을 지배해버렸다. 멕시코도 만약 양궁 금메달을 따고 싶다면 한국처럼 양궁 리그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시스템은 물론 학교와 프로팀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양궁 리그가 있는 유일한 나라다. 그곳의 선수들은 양궁만으로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왜 한국이 그렇게 양궁을 잘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는 그들은 미리 준비해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교도통신은 신기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전한 바 있는데요. 기사는 파리올림픽에서도 역시나 한국 양궁이 압도적인 힘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급속한 저출산으로 학교의 운동부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서도 유독 양궁을 하는 어린이들은 더 늘어나 두터운 선수층을 지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 초중고교의 양궁 인구는 1,400명이었는데 그 숫자가 올해는 약 1,600명으로 더 늘어났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기반으로 DNA 속에 흐르는 활에 대한 마음가짐에 더해 압도적인 체계와 리그 및 시스템까지 갖춘 우리나라는 기술 강국답게 최첨단 과학기술까지 양궁에 접목했다는 점이 양궁 강국이 된 세 번째 이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대한양궁협회는 실제로 올림픽 대회 경기장과 완벽하게 똑같은 연습시설을 제작하고 관중들의 함성까지 음향 효과로 연출하여 선수들이 실제 경기와 같은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게 해준다는 부분도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과학을 양궁에 접목시킨 것이야말로 한국 양궁이 무적인 이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각궁에서부터 시작된 과학적인 활의 역사가 이제는 양궁 로봇으로까지 발전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란 것이었는데요.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잡는 그림마저도 선수에게 최적화된 3D 프린팅으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선수의 얼굴 색과 미세한 혈액순환 및 심박수까지 체크하는 등 한국 양궁은 과학의 끝판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한국인 감독을 전 세계가 많이 고용하면서 양궁의 상향 평준화가 그나마 일어나고 있는데 스페인 대표인 엘리아 카날레스는 한국 선수들의 훈련 방식을 접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 바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한국의 훈련 방식이 최강 한국 양궁의 네 번째 이유였는데요. 이를 전하는 스페인 일간지 라반구아르디아는 양궁은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반복 훈련이 가장 심한 운동이라면서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엘리아 카날레스는 가끔씩 활 자체가 역겹다고 느낄 정도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양궁 훈련은 부담스럽고 즐겁지 않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녀는 22세 때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울면서 모든 화살을 관역 밖으로 쏴버리기도 했다면서 그 경험을 통해 양궁에서는 관역이라는 압박을 벗어나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녀가 한국 코치에게 훈련을 받은 후에 달라졌다는 것이었는데요. 한국의 훈련 방식은 기계적인 반복과 마음을 비우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그녀는 이후 양궁에 대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면서 이전엔 한국 선수들을 보면 압도당했지만 이제는 이길 수도 있겠다는 기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의 이야기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얼마나 힘든 훈련을 이겨내 온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단순히 시스템과 기술만으로 가능한 무적의 한국 양궁이 아니라 그들의 엄청난 노력과 훈련이 그 기반이라는 것이죠. 또한 영미권 양궁 커뮤니티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양궁이 강한지에 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초등학교부터 아주 어린 나이에 궁수를 양성하는 문화가 있어 그들은 엄청난 활을 어릴 때부터 쏘는데 일반적인 선수 수준으로 많이 쏜다. 그런 다음 이런 어린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그 중에서도 최고 선수들이 선택받는다. 그들의 선발전은 너무 어려워서 지난 대회 금메달리스트라도 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건 나에게 역사적인 영국의 장궁수를 떠올리게 해. 그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궁수의 삶을 살았지. 어린 나이부터 훈련과 훌륭한 문화가 결합되어 거대한 인재 풀을 만들면 놀라운 결과를 만들 수 있어. 한국 양궁은 소련의 체스 올림픽 팀을 떠올리게 한다.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압도적이었기에 세계 챔피언도 대표팀 자리를 보장받지 못해. 대한양궁협회는 오직 실력만을 고려하는 공정하고 엄격한 선발 과정으로 유명해. 매우 깨끗한 조직이고 실제로도 사람들이 좋아해. 그리고 어째서 한국 선수들 중에는 귀화 선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한국 양궁 코치들은 모든 국가들이 데리고 오는데 왜 한국 궁수들은 직접 데리고 오지 않을까? 많은 중국 탁구 선수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가서 경쟁하는데 한국 궁수들 중에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만약 사우디가 한국 선수를 영입했다면 최소 2개의 올림픽 메달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 궁수들은 아마도 거기서 가장 많은 보상을 받기 때문 아닐까? 한국 사람들은 이미 한국에서 공정하게 국제적 경쟁을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가겠어? 앞서 소개한 멕시코의 대표 알레한드라 발렌시아는 한국에서 양궁은 마치 멕시코에서 축구와 같다면서 한국은 양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에 부럽다고 한 바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최고 인기 스포츠가 양궁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프로야구가 지배하는 나라이고 축구 대표팀이 지배하는 나라니까요. 대신 양궁에는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공정하고 체계적이며 엄청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협회가 있다는 점이 바로 우리가 양궁 최강국인 5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협회의 주도 아래 훌륭한 선수들이 계속 배출될 수 있는 저변이 확보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파리올림픽 전 종목 석권으로 이어진 것이죠. 역사적 배경과 체계적인 시스템에 더해진 첨단 과학과 남다른 훈련 방식, 그리고 깨끗하게 운영되는 협회까지, 이것들이 바로 최강 한국 양궁의 비결인 것인데요. 이번 파리올림픽도 특히나 양궁 덕분에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양궁이 독보적 세계 최고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